솔직히 어려운 DT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쉬운 DT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5번도 좀 어려웠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도 이용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이게 그리고 1, 2번도 이제 처음으로 해가지고 논술형 문제를 만나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어가지고 답 맞추던 시대는 이미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풀이 과정을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얼만큼 잘 이해를 했고 걔를 내가 설명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야. 얘를 그냥 내가 나 혼자 알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말하는 건 잘 못하겠어요. 그럼 모르는 거거든. 이게 고교학점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도 가끔씩 이렇게 해가지고 논술형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여러분이 설명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DT를 그래서 시간 좀 충분히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1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20분 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적을 수 있는 여유를 좀 드린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좀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았다라면 안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질문부터 받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개념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6조까지 과제였었는데, 그 앞에 연습 문제 있거든요. 여기 42페이지 연습 문제. 근데 연습 문제 이전에서 혹시 질문 있었나요? 8-1? 8-1. 오케이. 자, 얘는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이 되려면은 일단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 보니까 두 개의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누구랑 누가 수직이냐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적어도 이 둘은 아닙니다. 이 두 개의 직선은 수직일 리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누구랑 누가 수직일 수 있는 거야? 얘네 둘이서 수직일 수 있고 아니면 얘네 둘이서 수직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나머지는 기울기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울기만 구해볼게요. 첫 번째 직선에서 기울기라고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분의 1이고요.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3이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럼 얘네 둘이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a가 마이너스 a분의 1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곱하면은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거고, 얘네 둘이서 이제 곱해서 수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분의 1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a가 3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수직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네. 자, 연습 문제에서 질문 받아볼게요. 14번이요? 네. 또 있을까요? 괜찮아요? 근데 12번? 12번? 알겠어.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말이야. 그러니까 어제에서 오늘로 그러니까 오늘이죠, 사실. 오늘 새벽 3시에 이제 나한테 이제 과제에서 카톡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늦게 보냈다가 뭐라는 게 아니라 3시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으면 그냥 언제 잔 거야?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난 거야? 그쵸, 오늘 수업 되게 빠르잖아, 토요일 날. 어. 근데 그때 말고는 조금 과제하기 힘들었던 거야.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새벽에 보냈거든, 이게. 그래서 아니 가능하면은 좀 미리 해줘.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새벽에 이렇게, 이게 또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올 때는 이거 진짜 무진장 힘들어진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수면이 부족한 상태로 해가지고 토요일날 오게 되면은 수업 듣는 것도 힘들고, 이제 그 이후 생활도 되게 힘들잖아. 성원이는 또 이거 끝나고 이 학원이 다가 아니잖아. 또 다른 학원 또 가지 않냐? 그러니까 좀 컨디션을 조절해야지.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미리미리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이 수학 과제를 좀 미루고서 며칠 뒤에 시작을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그 교재 그 과제를 받은 날 좀 일부라도 이걸 좀 하고서 처리를 하고서 다음날 나머지를 넘기는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수업 있는 날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저녁 시간대에 수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이 한 7시 45분에 이렇게 끝나나? 그러면 그때 끝나고 나서 좀 수학 과제를 하시는 거가 좋을 거라고요. 이게 물론 다른 학원 과제도 있겠지만은 그 학원이 있는 그 과제를 받은 날 과제를 하는 게 제일 베스트야. 이게 그래서 뭔가를 해가지고 이게 패턴이 다음날 해서 미뤄지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고 수면 시간은 좀 챙기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사실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너무 수면 시간을 안 챙기게 되면은 물론 이제 뭐 성장이랑 그런 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은 경험자로서 얘기하면은 이게 인생이 굉장히 지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딱 여러분 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1 중2 때 한참 이제 그 자사고를 가겠다고 그래서 학원이 2시에 끝났어요. 그때는 이제 그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1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원이 12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밤 12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새벽 2시에 끝났어요, 학원이. 근데 그래서 2시에 끝나고서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씻고 해가지고 문제 풀다가 잠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면을 못 챙겼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정작 내가 해야 할 때 인생이 참 힘들고 많이 지쳐가지고 그래서 해야 할 때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시기 때 오면은 찾아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잘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너무 과하게 그러지 마세요. 자, 그리고 시범 보자라면은 얘가 A, B, C 꼭지점 해가지고 나와 있고 A, B 위에 D가 있고 D인데 둘이 평행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D랑 BC가 평행하다. 닮음 이용어라는 것 같네. AD랑 ABC 넓이 B가 1대 9라고 했으니까 길이 B는 1대 3이겠네요. 얘가. 그러면은 여기가 1이라면은 여기가 2가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고. 그리고 이때 D 방정식이 y는 x 플러스 b다. 그래서 D가 y는 ax 플러스 b다. 이때 a 플러스 b 해주세요. 오케이. 자, 이건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좌표를 바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A 좌표를 보게 되면은 그림만 좀 보겠습니다. A만 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3,4라는 점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점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얘가 0,2라는 거를. 그러면 D라는 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A랑 이 0,2라는 점을 몇 대 몇으로 내분을 하고 있는 거야? 1대 2로 해가지고 내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했을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X값만 봅시다. 0하고 3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잘못 껐어요. 얘가 이런 식에서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되게끔 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X값이 지금 3만큼 이게 커진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래가 이제 3등분이 되죠. 얘가. 그러면 한 칸이 뭐야? 1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그렇죠? 이 전체 길이가 이 길이가 3이라는 얘기고 한 칸이 1이라는 거예요. 그럼 D는 X좌표가 뭐가 되겠어요? 두 칸만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니까 얘는 X좌표가 2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했습니까? 자, Y좌표도 마찬가지예요. 2에서 4만큼 됐으니까 얘가 2만큼 증가를 했는데 걔를 3등분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한 칸에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두 칸만큼 위로 올라갔으니까 3분의 4만큼 증가를 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2에다가 3분의 4만큼을 더 해주는 거니까 얘가 계산하게 되면은 3분의 10이 나오겠죠. 얘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내분점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비율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훨씬 빨라요. 내분점 공식을 쓰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 좀 익숙해지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얘를.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A하고 C를 보게 되면은 여기도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C 좌표를 보게 되면은 C 좌표는 5, -1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x값만 보게 되면은 3에서 5로 변했으니까 이만큼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플러스 2인 거예요. 근데 걔를 어떻게 하는 거야? 3등분을 해가지고 한 칸만큼만 이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에다가 3등분을 하게 되면 3분의 2가 되겠죠. 얘는 이 2는 3분의 2만큼 추가가 된 거야. 3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 계산하게 되면은 얘가 3분의 11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y값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4에서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얘는 5만큼 감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3등 세조각으로 나눴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 거야. 4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그럼 얘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2에서 5를 뺀 거니까 3분의 7이 되나요? 됐습니까? 그럼 이 좌표도 구한 거야.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하면 되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떤 순서로 구하기로 했죠, 우리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뭐부터 해줘? 기울기. 그쵸? 그러면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DE 기울기. x값 얼만큼 증가했습니까? 2에서 3분의 11로 변했네요. 얘가. 그러면은 3분의 5 만큼 증가를 했고요. y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2, 3분의 7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오네. 마이너스 5분의 3. 이게 DE 기울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선분 DE 방정식 세우게 된다라면은 y는 마이너스 5분의 3x에 뭐 플러스 b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누구를 대입해 주면 돼? 여기에다가 뭐 DE 좌표 2,3분의 10 이런 거 해서 대입해 주면은 b를 구하겠죠. 이렇게. 아, 숫자 되게 더럽네. 이게.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b 3분의 10 빼 더하기 5분의 6을 하면은 b니까 b는 15분의 50 더하기 18 68 이렇게 나오나요? 얘가 인수분해 인수분해 아니라 약분이 안 되죠. 34 안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b 값 나왔고, 그러면은 이제 d는 y는 마이너스 5분의 3x에 더하기 15분의 68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네요. 근데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이게 a, b네요. 이렇게. 너무 숫자가 더럽다. 일단 방법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분 이용해가지고 좌표 두 개 구한 다음에 두 점 지나는 직선으로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뭐 계산은 풀이 과정 사실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순서만 잘 기억을 하세요. 지금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는가, 내분 공식 이용해가지고 내분점 찾고, 그리고 두 점 지나는 직선. 그래서 사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얘는.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14번이었죠. 얘는 삼각형 ABC 세 꼭지점 ABC에서 각각이 대변 내리는 세 수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건 사실 나오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게 수심이거든요.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수선의 교점이 이제 수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게중심, 외심, 내심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심도 있는데 걔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제외가 된 내용이라서, 그래서 얘는 이제 사실 교과서에서 나오지가 않고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긴 해요. 그냥 이거는 풀진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얘가 뭐 대충 ABC, 이거 좌표가 중요하지 않아서요. ABC가 이렇게 있는데 세 수선의 교점 하게 되면은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리고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려도 교점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수심이에요. 저게. 근데 뭐 솔직히 외우실 필요 없어요. 안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여기에서 지금 이 교점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BC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편의상 여기를 DEF라고 해볼게요. DEF. BC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수직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AD를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돼요? BC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AD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AD 기울기에서 A를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AD 직선의 방정식을 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좀 적어주자면은 1번이 BC 기울기, 2번이 AD 기울기, 그리고 3번이 AD 직선인 거죠. AD 방정식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점 A를 지나고 기울기까지 알았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똑같은 작업을 3번 하면 돼요. 그러면 AD, AE, BE, CF를 각각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3개의 직선을 교점하게 되면 나오는 거야. 근데 봐봐, 내가 AD, BE, CF 3개를 다 구할 필요 없어요. 3개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2개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지금 3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AD랑 BE만 안다고 해도 그 교점 구하면 그게 답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AD랑 플러스 누구만 더 구해주면 되는 거야. 얘가 BE만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구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교점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어차피 세 직선 한 점에서 만난다며. 그러니까 이제 2개의 직선 교점 구하면 똑같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외고 가면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외고나 자사고 같은 거 지원할 생각 생기면 나한테 꼭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여기 점과 직선에서는 질문 있었니? 여기는 혹시 여기 2-3까지 해서 질문 있었어요? 괜찮나요? 여기는 다음에 유형편 잠깐 보겠습니다. 공통수학2 유형편이 없네? 여기 있다. 자, 혹시 10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질문 있었나요? 여기 저번 다 했나? 여기 표시가 돼 있지? 너 여기 질문 다 받았니? 그래? 그럼 직선의 방식만 하면 되겠네? 직선의 방정식 이것도 했어 내가? 그래? 오케이. 그럼 바로 진도 아니지. 아니 여기잖아. 여기부터 해야 되잖아. 미안하다. 자, 여기 그 질문 해주세요. 25번 16페이지 6번 그리고요 또 있을까? 괜찮아? 2개밖에 없어? 자, 25번 저 서로 다른이란 말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거 확인하라 그랬죠? 다른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다음에 얘를 좌표 평면을 4개 영역으로 나눈데 3개의 직선인데 4개의 영역으로 해서 나뉘었대. 그러면 얘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다는 걸까? 그렇지. 3개가 다 평행하게 되면은 얘가 영역이 4개로 해가지고 나뉘죠. 그렇죠? 근데 얘가 또 있나? 또 없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가 문제에 다른이 없었어. 그냥 세 직선이야. 그러면은 4개 영역으로 나뉘는 경우가 또 있나? 언제 있죠? 2개가 평행하고
두 개가 일치하고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런 모양이 되겠죠. 요런 모양. 두 개가 일치하면 돼. 그래도 영역이 4개가 돼.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얘는 평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다 평행하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A랑 B가 있는 상황에서 모르는데 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네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풀면 되죠? 이거 어떻게 풀죠? A 점 분의 A 점 뭐야? 라인. 그냥 점이라고도 알아듣고 있었어요. 맞아요. 비율이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괜히 이거 지문하긴 있지. 근데 좀 말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예전에는 그냥 성적만 잘 넣으면 됐어요. 그래서 뭐 성격이 소심하든 뭐하든 간에 그냥 해서 그냥 문제만 잘 맞추고 정답만 잘 맞추면 됐어요. 근데 너희는 아니라니까. 너희는 시험 평가 자체가 발표기 때문에 말하는 습관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내성적이라고 해가지고 배려해 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그런 인원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면접 전형을 확대하는 거고요. 면접해보면 확 알거든요. 얘 성격이 어떤지. 근데 조용히 해가지고 본인이 아는 지식은 많아. 왜냐면 성적표보면은 다 1등급인 거야. 근데 앞에다 딱 앉혀놓고 보게 되면은 그냥 해가지고 그냥 다소곳하게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 뭐야? 뭐야? 너 핸드폰 안 했어? 아까 그 입력. 그러면은 이제 면접관이 거기서 눈치를 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아는 건 많지만 그걸 전달할 능력이 없구나.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 뭐 해가지고 특히 여학생들 대여보니 이제 나중에 연구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최종 목표가 되는데 연구소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냐고요. 이게 연구소는 팀 리더가 된다는 뜻이야. 이게 내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리더가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거기서 리더가 조용조용하게 자기가 아는 거는 많은데 그걸 전달도 못하고 부하 직원한테 시키지도 못해. 그럼 그 사람을 왜 뽑아? 그러니까 모든 게 면접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뭐 연구소에 들어가고 대학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은 전부 싹 다 면접이라는 얘기야. 얘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회사 들어가는데 필기시험 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면접밖에 안 볼 거 아니야. 이력서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 걸러진 다음에 걸러진 인원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날짜 부여받고 면접 보고 끝이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 얘기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계속 해가지고 입 닫고 있는 것만 연습을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 살이라도 지금 어릴 때 지금이라도 좀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누군가한테 좀 설명하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성격이 정말 소심했거든요. 나는 어느 정도면 중학교 3년 내내 여학생이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3년 동안요. 여자애들이 해가지고 뭔가 말을 걸면은 대답을 못했어요. 이제 누구보다도 소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시작한 게 사람을 대상으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다가 고민형을 앉혀놨죠. 진짜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민형한테 설명하는 거를 먼저 시작하고서 그 다음으로서 하는 게 이제 뭐냐? 내 동생. 여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이제 국어를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여동생의 친구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서 이제 나한테 과외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집으로. 그래서 이제 앞에 여학생 3명을 앉혀놓고서 이제 했던 게 내 최초의 과외예요. 여기 다 인솔 보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어릴 동생이 있을수록 좋아요. 이게 나는 동생이랑 2살 차이가 나는데 동생한테는 솔직히 실수를 해도 어차피 내가 더 나이 많은데 그치? 그래가지고 그냥 때리면 되잖아. 응? 아 장난이고. 그래서 동생 때린 적 없습니다. 뭐 때릴 것 같이 생겼어? 저는 때려요. 아 여동생 어떻게 때려?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라도 일단 뭔가 변화를 일으키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그냥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발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얘는 이제 평행인 건데 말했듯이 이제 비율입니다. 얘가 그러면은 이렇게 봐도 돼. 우리 조금 이제 수학의 룰에서는 조금 벗어난 거긴 한데 얘가 세 개의 직선이 다 평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x의 개수만 보게 되면 a, 1, 2, 그렇죠? y 개수만 보게 되면은 얘가 1, b, 1, 그렇죠? 그리고 상수한 건 사실 필요 없긴 한데 그냥 써볼게요. 얘가 1, 3, 5,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상한 분수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말했잖아. 그러니까 수학의 룰에서 벗어난다고 여기.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만 보면 되죠. 기울기니까. 그렇죠? 여기에서의 비율만 같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1분의 a랑 b분의 1이 똑같다는 거고 2분의 1이랑 1분의 b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1분의 a랑 b분의 1이 똑같으니까 a, b는 1이구나가 나오는 거고요. 2분의 1이랑 1분의 b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b가 2분의 1이구나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a는 2가 나오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 조금 다른 풀이도 한번 보여줄게요. 얘가 2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이랑 평행인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2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과 평행하기 때문에 얘는 2x 플러스 y 플러스 k는 0의 형태가 돼야 돼요. 얘가. 근데 k는 뭐면 안 돼요? 평행이니까 5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k는 5가 아니면 된다. 그럼 얘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플러스 y 플러스 y. a는 2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애초에. 얘가. 근데 얘는 문제되잖아요. 그쵸? 얘는 2x라는 게 x로 변했는데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전체의 2분의 1. 그래도 성립하잖아요. 등호는. 그치? 그래서 2분의 1 y가 by구나. b는 2분의 1이었네. 이렇게 풀어도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얘가 2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과 평행. 그럼 2x 플러스 y 플러스 k는 0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라서 기억을 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4번도 4번 16페이지 4번이야? 넘어가 될까? 좋은 문제네. 얘가 지금 방금 내가 말했던 그거죠. 3x-4y-1은 0의 평행이래.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3x-4y 플러스 k는 0인데 k는 뭐면 안 돼? 마이너스 1이면 안 돼. 그쵸? 그리고 얘가 이제 1,2로부터의 거리가 3이래요. 그쵸?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d는 뭐가 나오는 거야? 얘는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에 1,2 대입하면 되겠죠. 3-8 플러스 k의 절대값. 그쵸? 근데 이게 뭐가 나왔대? 거리가 3이 나왔대. 그러면은 계산해주자. 절대값 k-5는 15예요. 그러면 k는 뭐가 돼야 돼? 20이거나 마이너스 10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제 둘 중에 안 되는 친구가 있겠죠. 얘가 왜? 4,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기울기만 놓고 봤을 때는 4분의 3이거든요. 얘가 증가하는 직선이에요. 근데 4,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지나갔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면은 얘는 y절편이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가 나와야 돼. 얘가. 그래서 y절편이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y절편이 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 빨간색씩 여기에서 y절편 구하게 되면은 x에다 0 넣었을 때죠. 그러면은 얘는 4분의 k가 나오는 거야. 4분의 k. 이해했어요? 그러면 4분의 k가 양수여야 되는데 k가 양수란 뜻이죠. k가 플러스여야 되기 때문에 누가 나와야 되는 거야? 20이 나와야 되는 거야. 뭐야 왜 이래? 왜 에일리언이 나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k는 20 넣어주고 x절편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y에 대응 넣으면 되겠죠.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0.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6번. 얘는 20m 직선 도로 수직 A지점에서 B지점의 가로등을 보기 위해 움직인다. 뭐야? A 지점에 있는 사람이 건물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B 지점에 있는 가로등을 보기 위해서 움직일 때 문제가 좀 이상한데? 그냥 20m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보이잖아. 아니 이거 교차하는데 얘가 만약에 거물보다 키가 크면은 진격의 거인이었던 거. 지붕 위로 보는 거지 이렇게. 그럼 안 움직여도 되는데. 야 문제를 만든 사람 박지원 같은 사람. 너도 안 보일걸? 조용히 해. 근데 건물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오케이 알겠어. 그러니까 거인은 아니네. 애초에 사람이라 써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상해 문제가. 집 밖으로 나오는 사람. 최단거리 그러니까 뚫고 지나가란 거지. 맞지 않아? 누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지금 그거 같은데? 건물을 뚫고 지나가는 게 최단거리다.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벽을 부시고 간 다음에 나 저거 그렇지? 영화에서 봤어. 깜빡이 어. 먹었는데. 그러면 눈앞에 가로등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렇다 쳐도 그럼 이동거리가 이렇게 되는데 벽을 부시는 것보다는 20m 이동하는 게 더 빠른데? 근데 저기 앞으로 가서 창문으로 볼 수도 있어. 그러네. 창문이 있네. 점프 뛰면 되잖아. 굳이 봐야 돼? 건물 높이만큼 올라가도 되잖아. 너무 힘드네. 아니 왜냐면 건물 높이가 20m보다 낮으면은 그렇잖아. 20m면 되게 높은 건물인데 근데 얘는 지금 2층밖에 안 되거든?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 한 칸이 한 2m 정도 될 텐데 야 높아봤자 6m거든. 그러니까 내가 옥상까지 이렇게 기어 올라가면은 6m만 이동하면 볼 수 있어. 그치? 오케이 답은 6m. 선생님 그렇게 치면 저 가로등이 반만 보여도 되는 거고 가로등에 저 그 전구 하나만 보여도 되는 거. 그렇지. 다 보여도 되는 거고. 그렇지.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가로등이 3km였어. 그런데 건물이 3km보다 높은 거야? 설마 이거야? 네? 우리 그 가로등 그림자 문제 기억나냐? 네. 여기서 외벽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건물 높인 거고 이 그림자 길이만큼 A가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가로등이 머리가 보이는 거지. 에?
아닌 거 왜 같아. 그렇게까지 봐요? 문제 아니야.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가는 저는 그 올림피아드 쪽에 맞춰져 있으신데. 마음이 눈으로 본다 해 그냥. 저기 끝에 쭉 거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 끝에서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저 도로 가운데를 응. 점으로 보고 응. 가로등 맨 위에서 이렇게 그어가지고 응. A를 저 그 선에다가 최단으로 수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A가 여기까지 가서 아니, 그게 아니라 가로등 맨 끝에랑 어. 도로 가운데 이렇게 직선으로 쭉 있고 이렇게 아니 위쪽 끝이요. 위쪽 끝을 이렇게 네, 그 응. 여기 그 A를 수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저 선. A가 이렇게 수직 네. 이렇게 20이 더 짧지 않아? 야 20이다. 아니지 B 밑에랑 가로등 밑에랑 건물 그 오른쪽 끝에랑 이어해가지고. 근데 문제 가로등 높이도 안 나와 있고 어떡해? 사람의 키도 나와 있지가 않고 건물에 사람이 있는 거니까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 대각선으로 이동하면은 근데 그때 답지에는 저걸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저기 저 중간으로 해가지고 여기로 네. 여기로 가야 보이는 게 아니잖아. 여기로 가야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랑. 그러니까 너희가 해가지고 저기 나는 저 건물을 보기 위해서 이 4차선의 중앙으로 가 있어야겠다라고 하지 않잖아. 저기를 중점으로 잡아서 그 지금 그 밑에 중앙으로 돼 있는 데를 잡고 그리고 B랑 이으고 여기를 아니 거기 아니 말고 그 오른쪽이요. 그 건물에 붙어 있는데 여기를 네 거기를 잡고 응. B랑 이으고 얘를 그래가지고 B랑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리고 그 직선의 방정식과 그 A와 그 수직으로 만나는 그러니까 그 직선과 저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그게 최단 거리다라고. 가로등하나 못하고 이렇게 자동이게 뭐라 되잖아. 가로등에 하나밖에 없어. 이게 지면아 막 창문을 근데 일로 가면은 차에 치여 죽어. 지금 보고 죽으면 되잖아. 인생의 목표가 가로등을 보는 거야? 아 그냥 20m로 해. 갖다 버려. 20m 넘는 거 같아. 어. 정말 뭐야? 이제 쉬었다가 우리 진도 나갈게요. 20m.